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이든 관련된 이제 뉴스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수혜주들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탄소 배출권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바이오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뭐 원격 진료 관련된 얘기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스토리인데요. 근데 저는 좀 그 밖에 이제 어쩌면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의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24시 클럽을 짧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저랑 김지욱 대표님이 이제 함께 하는데, 우리 김지욱 대표님 그 왕중왕전 우승자예요. 저희 둘이서 같이 함께 진행하는 매주 수요일날 밤 10시에 진행하는 대박천국 2부 시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우리 김지욱 대표님은 차트를 가지고 또 예리한 분석을 통한 차트를 가지고 왕중왕까지 달성하신 분입니다. 왜 제 얘기는 안 하고 김지욱 대표님을 이야기하냐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많이 아시는데, 저는 많이 친근하게 생각하시는데, 김지욱 대표님은 생소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짧게 소개하고 저희 둘이서 함께하는 클럽이 24시 클럽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가 바라본 지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1월 달로 넘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나스닥이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이 나온다. 요 지표를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 지표는요, DMI라고 합니다. DMI. 그리고 ADX,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DMI ADX 지표라고 하는데요. 요 DMI 지표상 빨간색 선이 10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살짝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다가 다시 추가 하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세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원래 요 정도 오게 되면 요 DI 플러스 가격이 지금 30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대세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라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종합 흐름. 아무튼 저는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스닥의 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요게 독일의 닥스인데요. 독일의 닥스 또한 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우려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닥은 이걸로 항상 잡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DI 플러스 빨간색 선이 10 이하로 내려오게 되니까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앞으로 시장의 하락 지표를 볼 때 요걸 보시면, 돌아서는 구간을 내가 잡겠다라고 하면 요 지표를 보시면 참 유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건 여러분들도 다 깔 수 있는 거예요. 뭐 볼린저 밴드처럼 유명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제가 요걸 통해 가지고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여기 구간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회색을 딱 찍었죠. 요걸 찍고 나서 시장은 반등이 나왔다. 늘 여기를 찍고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반등은 나오지만, 과거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는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또 재차 떨어지는 그런 흐름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30포인트 이상까지 왔을 때는 대세 상승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가 경향이 더 많았다.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았다. 코스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장 먼저 돌아서는 것 또한 맞췄었죠. 10월 27일 날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코스닥이 돌아서고 있는 현재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맞췄다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내가 물량을 대량으로 이제 진입하는 시점을 요걸로 잡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미 대선 투표일 날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돌아섰잖아요. 11월 달 들어오고 나서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선 노이즈가 꺼지게 되니까 시장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돌아섰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트럼프 대 바이든 대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시장 일각에서는 바로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뒀어요. 참 외신에서도 기사를 안 때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는데도 트럼프랑 바이든의 그 대선 구도의 경악과 또 그 열풍에 의해서 이거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바로 뭐냐면 연준과 미 재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여기서 최소 대출 규모를 2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재정 부양책이 대선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갈 길을 잃은 상황, 갈팡질팡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에서 연준이 나서기 시작한 거죠. 통화 정책, 완화된 통화 정책을 더욱더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소비 국가잖아요. 그 소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 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대출 규모를 완화시켜 가지고 하향해 가지고 대출을 더 쉽게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이제 연준의 이런 전략들이 시장에 노출되면서 시장 나쁘지 않겠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투심을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뉴스를 우리나라 뉴스에서 많이 안 다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그 이후에는 5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10만 달러로 내린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의 대출자와 은행들의 수요가 저조해 보이자 계속 문턱을 낮추고 있다. 또 신규 재정 부양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나섰다고 전언을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재정 부양책에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연준이 도와주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방향은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화된 통화 정책과 공격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하모니를 더 중요하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고, 거기서 통화 정책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완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가 있었어요. 파월 FED 의장 경제 전망 이례적 불확실 추가 부양 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추가 재정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연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냈습니다. 모든 외부 요인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연준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12월이에요. 12월 FOMC 회의에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FOMC도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상 거기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상당히 컸던 거죠. 지금 이제 그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뭐 대선 문제 때문에 시장의 모든 시각이 거기 가 있을 때 조용히 FOMC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월 달이 다가왔을 때 뭐 그 기존의 통화 정책 규모를 더욱더 확대하는 방안이나 어떤 자구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자금은 바이든의 말보다 트럼프의 말보다 파월의 말을 더 신경 쓰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이 올라왔던 원인 중에 하나죠. 또 연준은 또 리스크 위험에 따라 적절히 통화 정책 기조를 변경할 준비가 됐다고도 언급했다. 12월 달에 미국의 경기가 사실상 여기서 이제 지표 자체가 빠르게 돌아서지 않으면 또 추가적인 부양책의 변화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기 채권이 만기가 되니까 이제 장기 채권을 대량으로 사주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12월 달에 나올 가능성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반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이제 한경에서 한국경제TV에서 정리한 걸 보게 되면 11월 FOMC 파월 의장 주요 발언을 보게 되면요. 향후 경제 상황 매우 불확실한 상태,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합의점이 필요하다. 채권 매입 속도는 늦추는 거 고려하지 않아.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보다 앞으로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는 멘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절대 수돗물을 잠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파월 의장은 또 발언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늘 그래요. 파월 의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경기 부양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재정 부양책이 미의회요. 부양책을 늘려 경제 회복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을 또 강조했어요. 통화 정책만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재정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 이걸 또 한번 강조했죠. 미 경제 최근 몇 달간 개선 속도 더뎌져. 지금 여기서 그동안 뿌려놓은 거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 열심히 해가지고 미 경기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씨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했다가 타이밍 놓쳐버리면 미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부양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통화 정책도 알게 모르게 강력하게 그 대출 프로그램의 규모를 완화시키는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 발생 가능성 줄어들어. 자, 이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미국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현재 실업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실업률 떨어지는 속도가 더뎌진 건 사실이에요. 8.4%, 7.9%, 6.9%. 조금씩 이제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부분을 불안해하는 거고요. 특히 연준은. 그래서 재정 부양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들도 사실상 정체기로 점점 접어들고 있어요.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회복하는 듯 하다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듯 하다가 지금 정체되어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러면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12월 6일 정도가 되면 미국의 이제 실업급여가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그 전에 미국민들이 이제 월세를 내고 할부금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어디서? 미 상원에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간 거죠. 자, 지금 미치 맥코널 상원 의원인데요. 요 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미 상원의 원내 대표님이신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전 대통령?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와의 연결고리이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화 연결도 시도하고 있고 바이든과 지금 그런 상황인데, 미치 맥코널 상원 의원이 경기 부양책이나 재정 부양책 합의점에 키를 갖고 있는 분이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할 수 있게끔 하는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분이라서 CNN에서 이제 이분을 조명하기 시작했죠. 미치 맥코널 상원 의원을. 아무튼 미치 맥코널 상원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은 우리는 재정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기를 놓쳐버리면 미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릴게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 의회가 문을 열면 재정 부양책 합상을 재개할 것. 지금 상원이 요번 주까지 휴가였어요. 아니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재정 부양책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다 놀러 간 거야. 놀러 가가지고 참 이것도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참 사상인데 아무튼 미국민들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DNA가. 부양책 협상을 재개할 것. 그렇죠. 다음 주에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미치 맥코널 상원 의원이 말한 것 중에 제가 제일 찝찝한 단어가 연내였습니다. 연내에 재정 부양책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얘기한 부분을 제가 곱씹어도 이거는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왜 연내라고 했을까? 왜 제가 연내를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렇죠. 12월 6일이면 미국의 실업 급여 프로그램이 이제 중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발 빨리 상원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빨리 하자라는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또 생각보다 빠르게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게 되면 증시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어쩌면 미치 맥코널 상원 의원이 시장의 키는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래저래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과가 펜실베니아가 뒤집힐 거라고 저희는 생각 못했어요. 펜실베니아가 우편 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만약에 그 우편 투표를 80% 이상을 조 바이든 후보가 차지하게 되면 펜실베니아를 뒤집을 수 있었는데 80% 이상의 우편 투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뒤집혀진 거예요. 완벽하게. 아무튼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300석 정도 이상은 바이든이 차지한다는 얘기는 월등한 표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걱정했던 너무 비등비등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재검표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요런 리스크는 일단은 벗어났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일단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쪽으로 모든 것을 잡고서 이제 보시면 된다. 자, 결과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만화 속에서 멧돼지랑 사자는 정말 친한 사이예요. 서로 막 사랑해 친구야 막 이러는데 사실상 현실은 이거잖아요.
그냥 뭐 넌 내 먹잇감이야 이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참 잔인하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상을 짓밟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그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상주의자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그런 투자가가 되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데 여러분도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 이제 막 뜨니까 엄청나게 가겠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놉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 정책 관련된 종목을 보려고 할 때 지금 캠핑하는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책 관련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캠핑이냐? 캠핑은 뭐예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나의 워라밸을 위해서 쓰는 그런 수고와 그런 기회비용들입니다. 뭐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불편하더라도. 근데 이제 바로 정책 관련된 종목이 민간 소비로 넘어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것이 과연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소비를 해주는가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꿰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가 막힌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민간이 수요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이 소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 민간들은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소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책 관련된 종목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대 심리로 올라갔다가 그냥 거품이 꺼지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는 불편함을 감수하면까지 소비하지 않아요. 정책 관련된 종목이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하고 쓸데없이 비싸고 기회비용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정책에서 플러스 실질적인 민간 수요로 넘어갈 수 있는 실질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거, 실질이 있는 산업을 선택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테마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 몇이나 있냐 이거예요. 항상 그런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티폰. 시티폰이 왜 망했을까요? 옛날에 이거 투자하신 분들 많았어요. 근데 시티폰인데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만 전화가 되는 거예요. 자, 삐삐가 왔어요. 본부 그래서 삐삐가 와가지고 근데 들어야 돼 음성을. 그럼 이제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이렇게 딱 들어야 돼요. 딴 데서는 안 들려. 그게 망할 수밖에 없죠. 그게 공중전화 박스 돈 넣고 들으면 되는데 굳이 이거 텅텅 비어 있는데 이거를 들고서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쓸데없는 그 지출을 하는 소비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티폰이 아주 실패한 망작의 대명사가 됐던 배경도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최근에 이런 것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바이든 쪽으로 기우는데 왜 구글의 주가는 사상 최고 주봉이거든요.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산업의 확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 산업이 차곡차곡 성장하고 있는 것은요. 누가 되든 그 산업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 그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이든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구글이 어떻게 됐어요?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뭐 빅테크 관련돼 가지고 규제한다며요. 상관없는 거죠.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거기에 성장하고 있으면 주가는 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팁. 바이든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을 지금 꾀하고 있는 산업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적까지 지키고 있는 거.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2,0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어마무지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 또 이제 몇 분이 이러시겠다. 아우 지겨워 기억나기. 지겨운 얘기 지겨워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좋은 걸 어떻게 해. 우리 24시 클럽은 이게 최고라 생각하는데 LG와 작년 대비해서 9월달 256% 출하량이 증가했어요. 배터리 출하량이. 삼성 SA 작년 대비해서 86%, SK 이노베이션 398.4%.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하자고요. 자, 풍력이 되든 태양광이 되든 뭐 그 밖의 것이 되든 ESS는 필요해요. 이 ESS 시장,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세계 시장 80%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만한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주가 앞으로 10배 이상 수익 내고 싶어요? 이차전지가 답이에요. 왜 딴 걸 자꾸 보려고 하십니까?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LG화학 작년 세계시장 점유율 10.7%입니다. 지금 올해 몇 %? 24.6%예요. LG화학. 세계시장 점유율 1위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만한 성장성을 보이는 것이 없죠. 그리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냐, 네 말대로. 자, 글로벌, 이 IC가 내연기관이에요. IC라고 하죠. EV가 2035년도 지나가게 되면 내연기관 차량의 점유율을 다 뺏어가요. 2020년도 지금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이 몇 %, 그러니까 내연기관 대비해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몇 %가 될 것 같아요? 3%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3%가 안 돼요. 근데 앞으로 50%, 6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비해서 20배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 배터리가 가장 유망하다. 이게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면 더 생큐하죠. 누가 되든 상관없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 여기에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불씨를 더 지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이만한 산업이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릴게요. 자,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잠잠히 뭐 주가가 쉬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에 쉬고 있는 동안에 니오 이게 주봉이군요. 중국의 니오라는 전기차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주가 보십시오. 이게 뭐 정상적인 주가입니까? 주봉상 이게. 저번 주에 36.13% 올랐어요. 이게. 36.13%. 지금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니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엑스펑, 샤오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그 전기차 기업인데요. 테슬라 걸 아주 고스란히 따라했어요. 이것도 이제 일봉이에요.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 바이든 수혜주라고 해서 가장 강한 것이 이쪽이라는 거죠, 지금. 또 이제 다른 것도 뭐 있나 보자. BID 있습니다. BID. 중국의 BID.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와,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33위안에서 194위안요, 지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제가. 올해 33위안까지 떨어졌던 것이 212위안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난리 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론. 지금 삼성 SDI도 신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분위기 봐서 갱신이 가능해 보이죠. 2차 전지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과 함께 또 바이든 수혜주로 엮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종목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열심히 파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의 기적을 만들고 싶죠. 2차 전지 쪽은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